네, 그리고 또 다른 구독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백명규님께서 댓글로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티러님, 조용한 애청자입니다. 시청자가 아니고 애청자라고 하신 거 보니까 저희 이제 팟캐스트라든지 러닝 라디오를 굉장히 자주 들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애청자라고 하신가?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라톤은 생각도 안 하고 혼자 5km, 10km 뛰는 초보자가 5km 혼자서 5km, 10km 뛰시는데 초보자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또 겸손하신 분인 것 같아요. 5km, 10km 이렇게 뛰는 거 절대 초보자 아닙니다.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초보자가 급 경주 마라톤을 신청해 놓고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러닝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또 무슨 용기로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 달 조금 남았는데 하프 마라톤 완주가 목표입니다. 2시간 반은 넘어설 것 같지만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도전하고 싶어요. 천천히 18km까지는 달려봤고 이제 저만의 속도대로 연습을 하고 싶은데 런데이마저 2달 연습이라고 스킵이 안 되는 게 문제네요. 매일 10km씩을 달려야 하는지 인터벌을 해야 되는지 전혀 지식이 없어서 그저 한 주에 한 번은 18km에서 20km까지 천천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첫 하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언, 연습 계획을 부탁드려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한 가지 좀 얘기 드리거든요. 저는 전문 코치도 아니고 선수 출신도 아니고 뭐 좋은 기록을 가지는 그런 러너도 아닙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달리기가 좋아서 공부를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또 포기도 했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냥 또 달리기가 좋아서 달리기 앱을 만들었고 지금은 달리기 유튜브를 하면서 달리기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그냥 그런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뭐 코칭하거나 조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 악플도 많이 달렸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경험, 저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남은 기간이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다고 하셨고요. 한 달 조금 넘게 남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평소에 5km에서 10km 달린다고 하셨고 천천히 18km까지 달려봤다고 하셨습니다. 기록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페이스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완주는 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완주하신 것 같고 하프 완주가 목표이고 목표가 2시간 30분 아마 전후 정도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프가 2시간 30분 안에 들어오려면 평균 페이스가 7분이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동일하게 7분 페이스로 달려야 2시간 30분 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대회 운영이라는 것이 언덕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또 약간 여유를 둬야 되니까 여유를 두고 달린다면 한 6분 40초 전후 아니면 6분 30초에서 40초 정도 한 6분 40초 전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2시간 이상을 달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페이스.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2시간 30분이 원하시는 기록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안정적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한 달 조금 넘잖아요. 사실 좀 힘든 시간이긴 해요. 보통 한 2개월 정도를 잡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평소에 달리신 그게 뭐 힘들지 않으셨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약간 빡빡하긴 하지만 목표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주를 목표로 하고 계시니까 높은 건 아니시고 완주가 우선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스피드 훈련보다는 장거리 훈련이 좀 더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프이기 때문에요. 완주를 목표로 잡으신 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완주도 하면서 이왕이면 2시간 언더로 달려보자. 만약에 이렇게 잡으셨다면 아마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우선 지금은요, 완주가 목표이시잖아요. 완주가 목표이기 때문에 필요한 건 버티는 힘입니다. 긴 거리 혹은 긴 시간을 달려도 몸이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뭐 인대라든지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지 심폐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신력 이런 부분들의 힘이 필요해요. 자,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훈련이 LSD입니다.
LSD는 Long Slow Distance의 약자고요. Long은 긴 시간이고 Slow는 매우 느린 속도, Distance는 장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장거리를 달리는 훈련이 LSD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상한 그 옛날 안 좋은 약 이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LSD 훈련을 제가 추천드리고요. 긴 시간을 굉장히 천천히,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주에 한 번은 18에서 20km까지 달릴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남은 이제 1개월 조금 넘게 남은 기간 동안 한 2, 3주 정도는, 앞으로 한 2, 3주 정도는 천천히 거리를 늘려나가면서 그 이상을 달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20km 이상, 20km 이상을 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신 속도는 빠르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25km LSD를 추천드려요. 천천히 달리면 가능합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가능해요. 이렇게 긴 거리를 달려보시게 되면요, 자신감도 드실 거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불안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인터벌 훈련을 얘기하셨는데요. 인터벌은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몇 개월 전이라면 괜찮지만 이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을 남긴 상태에서 인터벌 훈련을 하시는 건 자칫 부상을 부르고요. 그리고 부상이 길면 훈련도 못하게 되고 기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무리해서 달리다 보면 또 부상이 더 심해지고요. 아예 마라톤 대회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은 사실 엄청나게 강도가 높은 그런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목표 페이스보다 낮은 한 7분에서 7분 30초 정도의 페이스로 20km 이상을 달리는 LSD를 추천드립니다. 때로는 제가 LSD를 그냥 뭐 마라톤 대회 나가기 전에 굳이 그 거리를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상을 달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달라요. 특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렇게 같이 달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그분의 달리기가 어떤 달리기인지 제가 좀 보잖아요. 자세부터 시작해서 마인드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호흡이라든지 상태들을 보다 보니까 그분에 맞춰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댓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짧은 글만 보고 판단하고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20km 이상의 LSD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달려보셔야 천천히라도 목표 페이스보다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달려보셔야지만 조금 더 달리기를 하실 때 편안하게 부담 없이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결정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분명 완주가 목표라고 하셨지만 그 완주에도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분명.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얘기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리면서 완주를 하시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전략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달리고 완주를 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한 번도 안 쉬고 달릴 거냐 아니면 중간중간 전략적으로 휴식을 취할 거냐 이 차이입니다. 물론 제가 한 번도 쉬지 않는다고 해서 중간에 급수대에서까지 그냥 물도 안 마시고 지나간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한 번도 쉬지 않는다고 해도 중간 급수대에서 잠시 멈추기는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데서 급수대를 제외한 다른 데서 휴식을 취할 것인지 걷기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니면 뭐 급수대까지 안 달리실 건지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좀 정하셔야 돼요. 만약 그 질문 주신 분께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리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물론 이제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쉽지는 않고 힘들고 특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몸을 다 쥐어 짜내가지고 이 하프 마라톤을 마쳤다고 해도 끝나고 난 이후에 상당 기간 부상으로 고생하실 수 있어요. 네, 훈련도 또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대회니까 완주 자체에 조금 무게 중심을 가지고요. 중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저희가 워크 브레이크라고 불렀고요. 그 워크 브레이크를 창시한 제프 갤러웨이는 요즘 이걸 런 워크 런이라고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름을 바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그걸 입에 익어가지고
워크 브레이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궁금해서 검색하실 때는 워크 브레이크 혹은 런 워크 런이라고 검색하시면 또 특히 해외 자료는 런 워크 런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워크 브레이크로 달리는 겁니다. 이 워크 브레이크는요, 신체적으로 어떤 상당한 부담이 걸리기 전에, 부하가 걸리기 전에 미리 달리기를 걷기로 전환함으로써 이 피로도를 낮추고 부상의 위험도 낮추고 그리고 더 장시간 혹은 더 장거리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관련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나중에 민티런 채널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워크 브레이크로 검색하시면 아마 영상이 나올 겁니다. 네,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사례를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께서 뭐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은 가정에서 얘기하기엔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저의 상황을 좀 얘기 드릴게요. 저도 1년에 한 몇 번씩 하프를 달립니다. 뭐 그냥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한 20km 훌쩍 뛰어가기도 하고 마음이 울적하면은 또 그냥 시원하게 달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프를 갖다가 뭐 자주 달리는 편인데요. 전체 하프 달리기 횟수 중에서 절반 정도는 워크 브레이크로 달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한 10번 정도 하프를 달린다고 치면 그 중에 5번은 워크 브레이크예요. 그리고 제가 놀랍게도 중간에 걷기를 하는 워크 브레이크의 기록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느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리는 하프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약간 뭐 느리긴 하겠지만 생각만큼의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고 난 이후에 하프를 달리기를 하고 난 이후에 데미지를 본다면 워크 브레이크가 월등하게 낮습니다. 진짜 굉장히 낮습니다. 정말 편안합니다. 그 다음날 달리기 다시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워크 브레이크는 진짜 편안해요. 제가 사용하는 워크 브레이크는 대략 이렇습니다. 9분 달리고 1분 걷기를 하는 방식으로 달립니다. 9분 달리기를 하면 대략 한 1.5km에서 1.8km 정도까지가 나옵니다. 컨디션에 따라 다르지만 한 그 정도쯤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1분을 걷게 되면 한 100m 정도를 걷게 돼요. 100m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아무튼 걷기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100m 정도를 걷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혹은 컨디션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몸이. 그럴 때는 8분 달리고 2분 걷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워치 앱 같은 데 보면 인터벌 앱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시간 정하고 이게 무한 반복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계속 시계 보시면서 달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가 중반 이후에는 또 컨디션에 따라서 걷기 시간을 줄이거나 느리거나 아니면 달리기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도 하고요. 혹은 또 약간 변칙적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10km 지점까지는 한 뭐 15분이나 20분 정도 달리고 그 다음에 한 1분 정도, 2분 정도 걷고 이런 걸 하다가 후반부 10km 넘어가서부터는 그때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9분 1분, 9분 1분 이렇게 달린다든지 좀 더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는 8분 2분 이렇게 달린다든지 약간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절을 해 나가는 거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얘기 드린 시간 있죠. 이거는 저의 사례일 뿐이고요. 제가 오랜 시간 달리기를 하면서 찾아낸 시간이고 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피곤해지기 전에 미리 걷기로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뛰다가 힘들어서 걸으면 사실 이미 넘었습니다. 그냥 이미 상황은 이제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곤해지기 전에 직전 약간 한 타이밍 전에 미리 걷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진짜 편안하게 하프를 달리실 수 있어요. 제 기준으로 본다면요. 뭐 솔직히 30분 이상을 달리고 걷고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꽤 피로해진 상태다 보니까 걷기로는 휴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27분 달리고 3분을 걷는 것과 9분 달리고 2분 걷기를 3번 반복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는요. 똑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후자가 훨씬 더 부담이 덜하고 오히려 기록은 더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가 피곤해지기 전에 미리 쉬게 되면 회복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할 때 페이스도 평소 페이스보다 훨씬 더 잘 나와요. 자, 이게 바로 워크 브레이크입니다. 만약에 질문 주신 분께서 한 번도 쉬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가 계시고 또 순수하게 완주를 하고 부담 없이 한 번도 쉬지 않겠다는 목표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완주는 하실 건데 중간에 쉬어도 괜찮고 순수하게 완주 자체에 목표를 두고 계시고
부담 없이 완주를 하시고 싶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워크 브레이크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으셨는데요. 남은 기간이 얼마 없어도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제 워크 브레이크 영상을 보시고요. 워크 브레이크를 시도하셨고 실제 하시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댓글 보시면 아마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하기 전에 한 3번에서 2번 정도 워크 브레이크를 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뭐 이걸 거리로 하신 분도 계신데 그런 거리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그 지문 주신 분만의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찾으셔서 대회를 달리시면 즐겁게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 주신 백미영규님, 이제 진짜 아마 심장이 두근두근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불안불안하고 처음 마라톤 대회 나가시면 누구나 그래요. 이게 5km도 똑같이 두근거리고요, 10km도 두근거리고 하프도 풀코스도 무조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나쁘다기보다는 기대감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고 그런 기대감을 잘 이용하셔서 훈련을 열심히 하시는데 잘 이용하시면 훈련도 잘 되실 거고요. 그리고 달리기도 훨씬 더 즐거워지실 겁니다. 마라톤 대회 나가셔서 꼭 건강하게 완주하시길 기대하고요. 그날 마라톤 대회를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네요.